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호학년도 수능국어 총평을 하고 주요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예상 등급 컷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고요. 일반적으로 등급 컷이 90, 80, 70, 60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적당한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의대 증원 이슈로 상위권의 재수생이 역대 많은 것 치고는 1컷이 낮게 형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2, 3, 4등급의 컷은 높게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국어시험의 난이도는 낮은 편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2호학년도 6월이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이번 수능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2호학년도 9월이 가장 쉬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EBS 연계를 살펴보자면 독서에서는 독서론 제외하고 나머지 지문들은 모두 EBS에서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문학에서도 제 지문이 연계되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문항들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독서론이에요. 자, 독서론에서 이제 3점짜리 문제들만 오늘 해설을 할 건데요. 자, 3점 문제를 펴보면 3번 문제. 자, 독서 목적이 지금 표에 나오죠. 독서 목적은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 습득이거든요. 자, 그러면 5번 선지가 틀린 선지인데 5번 선지를 읽어보면 물결로 표시된 부분을 보니라고 하는데 물결로 표시된 부분은 고래는 폐로 호흡함으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자, 이거는 외형적 특징이 아니죠. 외형적 특징은 겉으로 드러난 특징인데 폐로 호흡한다 라고 하는 건 외형적 특징에 속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물결로 된 이 부분은 독서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독서 목적을 고려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가나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문, 나지문 수업을 했었고요. 가지문 2항로 관련해서는 위정척사 논자라고 이제 수업 때 이야기했었고 박은식은 과학기술을 수용하되 우리 주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양지를 강조했다는 거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EBS랑 수능이랑 얼마나 겹치는지 보면 거의 몇 구절 안 겹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해당 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문에 가서 이 문단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서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사람들이 서양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그 정서를 반감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교정해주기 위해서 한성순보를 발간했다라고 적혀있죠. 자, 그럼 8번 문제에서 1번 선지를 볼게요. 1번 선지를 보면 한성순보를 관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 자, 여기에서는 반감을 줄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지문에서는 줄이다 대신에 교정을 사용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에 있는 말과 선지에 있는 말이 대응하는지 먼저 따져주셨어야 되고 반감을 줄이는 것과 교정이 같다는 것을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잘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뒷부분을 볼게요. 자, 그럼 점에서까지는 맞는 말인데 뒷부분이 틀린 말이 있어서 틀린 선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홍보한 취지라고 적혀 있어요. 선지에서. 자, 그럼 보기에서 홍보한 취지를 볼게요. 자, 그럼 홍보 취지는 사람들이 확신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독려하는 것이 홍보 목적의 취지죠. 홍보의 취지가 되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 독려라고 하는 것이 홍보의 취지인데 자, 그것이 반감을 줄이는 거랑은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감 줄이는 것과 마을 사람들 독려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건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문도 EBS 연계 지문인데 기계학습과 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이 지문은 EBS에서 이제 기계학습과 관련된 그런 글이 있었고 구절이 직접적으로 겹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풀이를 위해서 우리 지문에서 이 문단을 볼 거예요. 자, 이 문단의 순확산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단계와 다음 단계가 적혀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와 다음 단계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노이즈를 만든 후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하고 그러면 확산 이미지가 출력된대요. 자, 여기가 첫 단계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에서 3번 선지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순학산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에서 니은이 입력된다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니은은 보기에 의거했을 때 확산 이미지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A 단계에서 자,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이라고 한 말이 틀렸어요. 자, 어떤 노이즈가 되죠? 지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면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라고 해야겠죠. 그쵸? 그것이 어떻게 되죠? 이미지 연산기가 아니라 확산 이미지에 입력되겠군이 아니라 더한다 라는 말이 나왔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선지인 거 알 수 있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지문에 있는 말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들이 틀린 선지 옳게 고치는 훈련을 했다면은 이 선지를 걸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법지문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법지문도 이제 아이디와 관련해서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해서 우리 고프먼하고 리프킨 파이널 교재에서 다뤘다는 거 알 수 있죠. 연극적자 이야기 나왔었어요. 자, EBS랑 우리 수능이랑 얼마나 겹치는지를 보면 조금 많이 겹치는 거 알 수 있죠. 리프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표면 연기니, 심층 연기니 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겹쳤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례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이외의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우리 EBS에 안 나왔었죠. 자, 우리 이 해당 지문의 마지막 문단을 볼게요. 자, 마지막 문단에서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법정 책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누구인지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를 수용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같은 결인데요. 자, 헌법재판소에서도 다수 의견에서는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법적 책임이 성립하겠죠. 자, 그리고 소수 의견을 보면은요, 좀 더 깐깐해요. 아이디도 성명과 사람 이름과 똑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이디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제3자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수직선에 나타낸 거 보이죠? 기준이 헐거운 쪽이 나랑 가, 기준이 깐깐한 쪽이 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16번 문제 갈게요. 16번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은 보기에서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전시관 놀이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또 샵샵 여기는 명예훼손하는 표현, 그리고 아이디로는 개인정보 알 수 없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선지가 틀린 선지인데, 자, 2번 선지에서 나는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B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렇고, 자,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자, A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다라고 보는데요. 자, A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볼게요.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판매하는 B, 별명을 언급했죠. 아이디를 언급했지만 그 물고기 관리하는 게 누구인지 담당자가 놀이집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후기를 B라고, 소문자 B라고 썼지만 사실 이 놀이집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실명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A도 실명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진다라고 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지문 한번 볼 건데, 고전 산문 정을선전 연계 지문이죠. 자, 파이널 교재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EBS에 실린 부분과 그 다음에 수능에 실린 부분 여러분 한번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구절이 겹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풀이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시험지에서 지문에서 앞부분 줄거리에서 좀 몇 줄 내려가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왕비의 12인 월매가 종시 토 설치 아니해서 매를 많이 맞고 여쭈오되 어서 바삐 죽이시며 금섬의 뒤를 따라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월매라고 하는 것은 왕비의 시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토설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토설치 않는 거거든요. 자, 그럼 21번에 가볼게요. 자, 21번에 가보면 자, 4번 선지에서 월매가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월매는 보기로 치면 12랑 매칭되고, 자, 그 다음에 자신이 모이는 주인은 바로 왕비가 되겠죠. 진실을 밝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을 밝히지 않았죠. 자, 여기에서 자, 능동적 행위자라고 하는 거는 보기랑 매칭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평가원에 자주 나오는 패턴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지문에서 토설치 아니하메 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고, 오히려 선지에서 쉬운 말인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서 쉬운 말로 받는 거, 이 두 개가 호환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따져주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는 사극을 많이 봐서 토설치 않는 거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다른 선지를 좀 소거를 하면서 4번 선지를 최종적으로 답을 골라야겠죠. 자, 우리 그리고 가나다를 한번 볼게요. 자, 가는 배를 밀며 연계작품이다. 그쵸? 자, 그러면은 연계작품이고 내가 파이널 교재에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지문에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수업 때 강조했던 게 배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배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 내 가슴 속으로 배가 들어온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상황이고요. 재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었죠. 만약에 시 내용이 재회가 되려면 배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다로 다시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지문 설명할 때 흉터가 머물다가 가라앉고 부분에서 사랑의 아픔에 이제 떠남으로 인해서 상대방과 이제 헤어져서 아픔의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감정이 좀 누그러지는,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거는 흉터가 가라앉는다는 건 아픔이 누그러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자,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23번 문제에 똑같이 나왔어요. 자, 23번에 4번 선지를 볼게요. 자, 배가 나가며 흉터가 가라앉는 거는 아픔이 잦아드는 거. 그렇죠.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5번 선지. 사랑하는 대상과 재회를 한다? 재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움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25번에서 보기에서 말 줄임표와 쉼표는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떠올린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선과 관련된 말이죠. 그쵸? 그럼 이번 선지에 봤을 때 말 줄임표랑 쉼표 사용한 거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진다? 자, 희미해지는 건 여러분 생성이 아니라 소멸이죠. 자, 이거는 소멸로 해석하면 안 되고 뭘로 해석해야 돼요? 떠올리는 거, 생성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반대로 보기랑 반대되게 해석해서 틀린 선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27번 같은 거 문제는요. 이런 문제는 수필은 여러분 긍부정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러면 긍부정으로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지 지문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에서 여러분들 다 지문 찾아주세요. 다지문에서 여러분 시험지상으로 오른쪽 하단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도를 배반하고 현실적 목표를 잊어버리고 아무런 전원도 들어있지 않다. 결정적 정보나 주장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보기에도 의거했을 때요. 보기에서 편지라고 하는 건 자신을 표현하는 글인데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어서 엉뚱한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편지가 자기가 원래 전달하려고 하는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힌 그런 구절이 적힌 거라고 보면 되죠. 자, 그럼 지문에 다시 갔을 때요. 자, 그러면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니 전언이니 현실적인 목표니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니 도구적이니는 다 긍정이고요. 그런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는 다 부정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27번의 1번 선지가 틀린 선지예요.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는 지문에 의거했을 때 부정적인 구절이죠. 자, 부정적인 구절인데 자, 이거는 풀이를 두 가지로 가능해서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풀이를 보자면은, 자, 앞에서 두 가지를 부정적으로 지금 지문에 의거했을 때, 익명의 욕구와 통제할 수 없다는 부정인데, 뒷부분에 보세요.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죠. 지문은 부정인데 선지가 긍정이라고 반대로 지금 서술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풀이를 보여줄게요. 자, 두 번째 풀이는요, 보기랑 선지랑 같이 매칭해서 이제 풀이가 가능한데요. 자, 보기에서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가 바로 선지로 치면 익명의 욕구죠. 보기에서 빠져있다는 것이 선지로 치면 통제할 수 없다랑 동일해요. 자, 그러면은 그 뒷말이 지금 보기에 의거했을 때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이런 식의 말이 지금 선지에 적혀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멈출 수 없다, 전혀 다른 내용이 서술되어 있죠. 그래서 매칭되지 않아요, 보기랑 이 뒷부분이.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특이한 소설 나왔었죠. 이청준의 소설이고요. 자, 요거는 연계 작품이 아니죠. 자, 요거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하단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의 사념은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 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 없었고 배꼽론에 대해서 확고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서 31번에 4번 선지가 틀린 선지예요. 자,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그 사소한 것, 자, 그 사소한 것끼리 매칭이 되는데 심층적 의미를 탐색하는 태도와 얽매이지 않는 태도는 같은 태도예요, 다른 태도예요? 다른 태도죠, 그쵸? 그리고 지문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그의 사념에 배꼽에 매달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매달렸다는 얽매이는 태도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틀린 선지가 되고 34번을 볼게요. 자, 34번 간민가죠, 여러분들? 자, 간민가 연계 지문이고요. 저번에 파이널 교재에서 상당 부분 자세하게 내가 정리를 해서 알려줬었던 거 지금 화면에 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원문하고 얼마나 겹치는지를 보세요. EBS 원문보다도 더 적은 부분이 수능에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EBS에 나온 부분이 거의 다 실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34번에 2번 문제를 볼게요. 인의 말씀 이 부분이죠. 자, 인의 말씀 부분에 자기 집안 내력과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 거 이야기 나와요. 여기까지 맞는데 이 부분이 사회적 부조리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죠. 자, 그리고 그대라는 그대, 생원의 의견과 다르다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사회적 부조리 해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선지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 지문에서 간민이 자기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역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청부사 사례를 갑산에 보고했잖아요. 그 부분은 사회적 부조리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사회적 부조리가 맞지만 지금 인의 말씀 부분은 사회적 부조리랑 관련이 없으니까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북청부사 사례를 갑산 지역에 보고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고 선지에서 그 부분이 사회적 부조리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그럼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민지쌤 이 검은색 옷을 입고 흰색 핀을 꽂았다라고 했을 때 흰색 핀은 민지쌤 핀은 무슨 색이에요? 라고 물으면, 선지에서 물으면 흰색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민지쌤 핀이 무슨 색깔이에요? 라고 선지에서 물었는데 검은색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그쵸? 부분을 특정해서 물을 땐 그 부분에 대한 답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EBS에서 어떻게 우리가 EBS 수업을 했었는지, 그게 어떻게 연계됐는지, 자, 그리고 각각 선지는 어떻게 걸러냈어야 되는지를 한번 풀이를 해봤어요. 자, 이번 시험 응시한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어요.